비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가고 향긋한 실록의 향기가 곳곳을 자극하고 마음이 고요한 싱그러운 초여름의 문턱 짙어가는 실록에 생활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정열적인 장미의 계절,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즐겁고 멋진 행복감이 넘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죠? 비비빵빵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정보 시스템 알고 보니 기가 막히게 후진국이라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발급 못하는 웃지 못할 행정이 현재의 일본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위대합니다. 세계에서는 K방역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고 또 이젠 한국이 선진국이어야 하며 나라마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후면 일본을 앞선다는 내용도 신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일본인들만 안 입곱다는 듯이 입을 음흉하게 닫고 일절 말이 없고요.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며 독도 망언도 요즘 했습니다. 할 때가 아닌데 디지털 강국 한국. 그 한국이 아날로그 일본을 이미 잡아버렸습니다. 일본의 행정처리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앞서 있을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저 또한 그래도 일본 하면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도 훨씬 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일본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요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기관마다 행정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외에서는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 등 기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실. 주민등록 전출 시에는 전출지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전출 확인서를 받아서 전입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 속에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놀라셨죠? 우리나라는 국내 어디서든지 필요한 민원 서류를 떼어서 즉시 사용하는데 일본인들은 그걸 고수하고 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인간들이지요. 더 웃기는 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행정 서비스 정보 시스템을요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요 매년 4조 원의 거액을 예산을 투입한답니다. 요즘에서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벤처마킹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갖다 놨는데 그게 하도 까다로워서 전 국민의 10%도 활용 잘 못한대요. 웃기죠? 일본에는 마이넘버라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만 쓰니까 그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요 주민등록증이 없고요 마이넘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그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된답니다. 결국 일본의 미래 모델은 한국이고 그 시스템을 슬쩍슬쩍 벤치마킹해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벤처마킹을 한국에서 한다. 한국의 IT 기술만 잘 수출해도요 대일 무역 적자가 300억이냐 400억 달러가 된다는데 반대로요 300억 달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한국민 스스로가 이젠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괜히 쫄고 있었네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동등하고 분야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코로나가. 언뜻 일본 놈들 하면요, 불순한 것 같지만 공손하기도 해요. 특히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상냥함은 몸에 밴 듯한 문화입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한때 부럽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놈들의 피해는요, 호전적인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평화적인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은 친절한데 전체는 그렇지 않은 듯한 일본인들의 속살을 앞으로 비비빵빵하뇨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서 베이비 부모님들께 낱낱이 보게 해드리는 채널로도 그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비비님들의 위대했던 그 조상들이 독립운동으로 핍박받은 1000분의 1이라도 위안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요, 친일 세력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조만간 그 토지도 환서의 독립운동으로 산산이 흩어진 후손들에게 돌아가 이제라도 국가에서 그 후손들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비님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비비빵빵 채널에서는요, 독립운동을 하며 겪었던 고초와 현대 일본의 그 판세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극일 정신을 고쳐하는데 역량을 다하는 채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6년도에는요, 무역량을 비롯해서 모든 경제 분야의 지표에서 일본을 앞지르는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 죄송해요. 전 일본인보다는 일본 놈들 해. 그 습성에서 놈자가 나오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임진 왜란 때 조선인의 기와 코를 베어다가 커다란 무덤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길이길이 보존하는 그 이충을 없애는 날까지 대일 극일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무덤을 민족 우월주의 교육자료로 쓰고 언젠가는 한국을 다시 차지해서 한국 철도며 기간 산업을 지들이 해놓았으니 곧 되찾을 날이 올 거라는 일본 놈들의 망상을 확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모도 앞에 가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두 주먹을 만개 불끈 쥐고 극일 정신을 되뇌는 그날까지 비비빵빵은 앞서서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비님들, 오늘도 세계 최고로 가는 K방역 포스트 코리아에서 한국이 우뚝 선 모습을 보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약간 흥분했네요. 비비님들과 뜻을 같이 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좀 콕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더욱 힘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일본을 이기는데 앞장서는 비비님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비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배우기, 언택트 시대 유튜브는 더 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는 컨택트 시대의 반대 개념이죠. 연결되거나 같이 접촉하거나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 반대로 언택트 시대랍니다. 마음의 거리는 짧을 수 있어도 실제 거리는 유지를 해라. 이것이 앞으로 이 문화가 오래오래 계속된다면 우리들도 모르게 사람 옆에 바짝 가지 않는 성향이 이제 대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면서 언택트 시대가 온다면 실제 유튜브는 더 뜹니다. 이거요. 언택트 시대가 오면 유튜브는 진짜 더 뜹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유튜브는 있거든요. 혼술, 혼밥처럼 혼방이잖아요. 혼자 방송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 그 주제, 이 주제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주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전 전문성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는 무슨 석박사 학위 논문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이라 아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깊게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기성이에요. 이거. 회기성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분야를 터치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없어요. 다 유튜브 하는데 가보면 별게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희귀성, 천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유튜브는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그 유튜버 개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얼굴이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좌우지간 사람들이 그 사람 0.1초 동안에 탁 생각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래요. 딱 보면 이 사람 그렇겠구나 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것. 그래서 유튜브는요 혼술 혼밥 그리고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비님들 유튜브 겁 잡수시지 마시고 대담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